49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남자라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 중 한 곳, 소시에테 제네랄. 그곳에는 현금 인출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2007년 한 해만 혼자서 14억 유로를 벌어들인 남자 제롬 케르비엘. 그런데 그는 2008년 단 3일 만에 회사에 63억 유로의 손실을 입힌 장본인으로 지목됩니다. 언론은 그를 금융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회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오늘 트레이딩랩에서는 제롬 케르비엘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희생양인지 그 10년간의 법정 싸움을 집중 분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투자를 가짜 정보가 아닌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트레이딩랩입니다. 트레이딩랩은 단순 개발을 넘어 프리미엄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맞춤형 보조지표 제작은 물론 감정을 배제하고 24시간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완벽히 구현해드립니다. 여기에 수익률 관리 등 다양한 거래 도구, 금융사업자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및 결제 통합 솔루션, 그리고 끊김없는 매매를 위한 고성능 호스팅까지 제공하죠.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나만의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트레이딩랩과 함께하세요. 1977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제롬 케르비엘. 그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금융학 석사를 마친 뒤 2000년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들 오피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그의 업무는 단순 반복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론가를 계산하고 시장 가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런데 그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딩이었죠. 주말과 저녁 시간 독학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자 트레이더들이 하나둘 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는 프런트 오피스의 트레이더들과 가까워집니다. 2005년 마침내 그는 정식 트레이더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첫 대규모 베팅을 하죠. 한도를 훨씬 넘긴 1,500만 유로에 공매되었죠. 며칠 뒤 런던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며 유럽 증시가 폭락했고 제롬의 포지션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규정 위반이었기에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었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며 한도를 높여줬습니다. 이때 제롬은 깨닫습니다. 규칙을 어겨도 돈만 벌면 용서가 되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폭발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캐시 머신, 즉 현금 인출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2007년 제롬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예감합니다. 그는 300억 유로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쌓았죠. 본인의 한도를 수십 배 넘긴 규모였죠. 사실 그가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상사와 회계부서를 포함해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만 무려 4번이나 지적됐죠. 그러나 모두 눈 감았습니다. 현금 인출기는 결국 돈을 벌 테니까.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시장이 무너집니다. 2007년 말 제롬은 14억 유로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롬은 이 돈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4억 유로를 벌었다고 하면 내년 목표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는 5,500만 유로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카펫 아래 숨기는 기술로 감췄죠. 장외 거래는 트레이더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허위로 가짜 손실 거래를 입력해 이익을 숨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일종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이런 허위 거래는 당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14억 유로, 연간 이자만 7천만 유로. 이제 그는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2008년 새해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서브프라임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중앙은행은 모든 은행에 재무제표 제출을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롬이 숨겨둔 14억 유로의 가짜 손실이 발견되죠. 회사로 소환된 제롬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숨긴 겁니다. 경영진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니어 트레이더가 14억 유로를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나 거래 내역을 확인한 끝에 결국 인정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던 제롬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죠. 회사의 서브프라임 손실을 메워줄 구원자였으니까요. 그때 경영진이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는 포지션 크게 안 잡았죠? 제롬은 답합니다. 약간 있긴 합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롬은 2008년 시장 반등을 예상하고 무려 500억 유로 규모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장에서 누군가는 500억 유로어치를 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소시에테 제네랄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경영진은 결단합니다. 3일 안에 조용히 다 처분해라. 회사 최고의 트레이더가 투입돼 포지션을 급히 정리했지만 3일 만에 500억 유로를 처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 손실은 63억 유로, 제롬이 번 14억 유로와 합쳐 49억 유로의 손실이 남았습니다. 만약 더 천천히 정리했다면 2월의 반등으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날 소시에테 제네랄의 CEO는 자신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제롬이 백오피스 경력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해킹하고 외부인과 결탁해 사기를 쳤다고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오피스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할 줄 아는 건 엑셀, 매크로뿐이라 해킹은 꿈도 못 꿨습니다. 모든 거래는 본인 아이디로 했고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죠. 하지만 제롬이 침묵하는 사이 악마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알카이다와 연관됐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2010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실형과 49억 유로 배상을 선고합니다. 은행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거대 은행에 희생된 순교자라는 이미지가 생겨났고 그의 곁에는 수많은 지지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당시 그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거죠. 회사가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 내부 보고서도 드러났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롬 케르비엘의 상사들은 그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 증거가 회사의 책임을 보여준다. 2016년 배상금은 49억 유로에서 100만 유로로 줄어듭니다. 나아가 법원은 그의 해고가 부당했다며 오히려 회사가 그에게 45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현금 인출기라 불리던 남자는 30대의 대부분을 법정에서 보내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딩랩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째, 묵인된 성공은 결국 책임이 됩니다. 회사는 제롬이 한도를 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버는 동안 눈 감았습니다. 이익이 날 때 묵인한 위험은 손실이 나는 순간 누군가의 죄가 되죠. 둘째, 리스크 관리는 수익이 날 때 작동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베팅이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사기꾼. 통제 장치가 결과에 따라 켜졌다 꺼진다면 그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셋째, 가장 큰 손실은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500억 유로를 3일 만에 정리한 결정이 손실을 키웠죠. 위기 앞에서의 성급한 청산은 위험 그 자체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오늘 트레이딩랩에서는 7조 원의 빚을 진 남자 제롬 케르비엘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 이후 은행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 명의 트레이더가 거대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레이딩랩이었습니다.